거지가 점차 기력을 회복함에 따라 이 A씨가 헛간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그 미세한 움직임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백설골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에 이참판댁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도 이내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참판댁의 낡은 헛간에 낯선 사람이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백설골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소문을 단순한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이 A씨의 헬쑥해진 안색과 어머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면서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역병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 A씨가 역병에 걸린 떠돌이를 숨겨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댁 A씨가 미쳤군. 가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어찌 마을 사람들의 안위는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역병이 돌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야.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고, 이 A씨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A씨의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제 멀리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물건을 대주던 상인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참판댁의 먼 인척인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원래부터 이참판댁의 쇠락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A씨에게 대가 끊긴 집안의 종손자리를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참판댁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 거지의 등장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A씨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고 선동했습니다. 그의 달변과 교묘한 이간질은 불안에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A씨가 숨긴 떠도르는 필시 역병을 퍼뜨리려는 불길한 손님일 것이오. 당장 그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백설골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오. 김서방은 큰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는 이참판댁의 종손자리를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쇠락한 가문을 재건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겉으로는 마을을 위하는 척하며 A씨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A씨는 김서방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거지의 안전을 위해 섣불리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면촉에 놓인 이 A씨에게 한 줄기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참판댁에서 수십 년을 충직하게 일했던 돌쇠 할아범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로하여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만 이참판댁에 대한 충성심과 이 A씨에 대한 연민은 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 할아범은 아무도 모르게 A씨의 집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와 그녀를 불렀습니다. A씨는 그의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범은 어둠 속에서 아씨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충고를 건넸습니다. 아씨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소. 사람들의 마음이 무섭도록 변하고 있소이다. 마음이 옳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심하여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인심은 간사한 법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옳으나 그 마음 때문에 집안과 A씨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분을 보살피되 아무에게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숨기십시오. 그리고 그 떠돌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A씨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오니 하나. 돌쇠 할아범의 말은 이 A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칭찬받을 일이라
여기기보다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서방은 돌수의 하라범의 충고가 A씨에게 미칠 영향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아씨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아씨, 당장 그 역병 걸린 자를 내쫓으시오. 우리 마을의 안녕이 당신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는 없어. 김서방은 이참판댁 마당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A씨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 A씨의 어머니는 놀라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고 몸을 떨었지만 이 I씨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서방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집안에 낯선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은 모두 헛소문일 뿐입니다. 어찌 확인되지 않은 말로 이처럼 저와 제 어머니께 모욕을 주시는 것입니까? A씨는 침착하게 반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비웃으며 헛소문이라고 당신 집 뒤편 헛간에 사람이 들락거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우리에게 헛간 문을 열어보이시오.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을 터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은 이 A씨에게 가장 큰 위기였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선행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 아씨는 헛간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거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만약 마을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김서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제 집안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보여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제 친인척이라 하나 이 집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까? 이 참판댁의 봉제사를 지키는 자로서 가문을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A씨의 단호한 태도에 김서방은 더욱 분노했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A씨의 집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헛간 쪽으로 몰려가게 했습니다. 저 A씨의 말을 믿지 마시오. 그는 역병을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김서방의 선동에 따랐고 몽둥이를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이 A씨는 경악하며 헛간 문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필사적으로 거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때 헛간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역병 환자의 기침으로 들렸고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김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시오, 내가 말했잖소. 저 안에 역병 환자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오. 어서 저 문을 부수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A씨는 온몸으로 문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헛간 문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 이 A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만약 이 안에 역병 환자가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당신들은 제 가문에 대한 모욕과 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씨의 결연한 외침은 잠시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지만 김서방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A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A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압력을 가했습니다. 노마님, 당신의 딸이 온 마을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당장 딸을 꾸짖어 그 거지를 내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마을에서 영원히 외면당할 것이오.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딸의 굳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편을 들어줄 수도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 A씨는 고독하게 자신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이 A씨는 거지를 몰래 보살피면서 그에게서 풍기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병색이 완연한 와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비단 주머니를 A씨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는 때가 탔지만 재질과 바느질, 솜씨가 매우 정교하여 결코 평범한 거지가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죽을 가져다 줄 때마다 거지는 항상 낡은 책을 읽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밤마다 헛간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앓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읊조리는 듯한 규칙적인 운율이었습니다. A씨는 이제 그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떠도는 귀한 분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만이 그녀가 이 모든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마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 씨는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의 횡포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거지를 몰래 보살피면서 얻은 확신, 즉 그가 단순한 거지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은 이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가문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A씨는 헛간을 온몸으로 지킨 그날 밤 이후 거지의 정체를 파헤치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지를 찾아가 그가 늘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비단 주머니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 A씨는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거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A씨는 그에게 따뜻한 미움을 건네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염치 없는 줄 아오나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항상 귀하게 여기시는 그 비단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으리께서는 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 깊은 상골까지 홀로 오시게 된 것입니까? 거지는 A씨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A씨는 그의 표정을 읽으며 불안해졌지만 이내 거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A씨,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신분을 숨긴 채 당신의 정성을 시험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비단 주머니 안에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물은 곧 A씨 가문의 명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이라는 자가 A씨께 해를 가하려 한다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겠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꼭 쥐며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은 눈빛으로 A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 A씨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지가 자신의 집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비단 주머니가 가문의 명예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간절하게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서방은 저의 선행을 빌미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으리의 정체가 저희 가문에 대한 오해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부디 저에게 그 실마리를 알려주십시오. A씨의 애절한 호소의 거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록 말을 아꼈지만 A씨에게 김서방의 행동에 맞설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이 A씨는 돌소에 하라범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범은 A씨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이미 사태가 심각함을 짐작했습니다. A씨는 할아범에게 거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고, 특히 그가 소중히 지니고 있는 비단 주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아범은 A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A씨, 제가 젊은 시절 이참판 어르신을 모셨을 때 어르신께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왕실과 관련된 분이셨는데 역경에 처했을 때 이참판 댁에 잠시 몸을 숨기셨지요. 그때 어르신께서 그분을 도와드렸고 그분은 고맙다며 아주 귀한 표식이 담긴 주머니를 두고 가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표식이 먼 훗날 이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쇠 할아범의 이야기는 이 A씨의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지가 단순히 역병을 피해 도망온 떠돌이가 아니라 과거 이참판 댁이 큰 도움을 주었던 그 귀한 분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심지어 그 본인일 수도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단순한 선행의 증명이 아니라 선대의 은혜를 갚는 일이며 동시에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헛간 안에 있었고 A씨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 사이 김서방의 악행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예 이참판 댁을 봉쇄하고 생필품의 공급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 A씨를 고립시켜 스스로 거지를 내쫓게 하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A씨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모두가 굶어 죽을 판이요, 이참판 댁의 재산을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돌리고 내가 종손으로서 이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김서방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에 힘입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참판 댁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속으로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이 A씨에게 마지막 기한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 역병 환자를 내쫓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참판 댁의 종손 자격을 박탈하고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헛간을 부술 것이오. 이 소식은 이 A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서방의 계략에 맞서 헛간에 숨겨진 진실을 만천에 공개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의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씨는 거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나흘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가차없이 저희 집안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부디 나으리의 정체를 밝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거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A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행과 굳은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악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법입니다.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 저는 A씨의 은혜에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씨께서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봉제사를 지키며 기다려 주십시오. 거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이 A씨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지의 말대로 마을 회의가 열릴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위협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김서방의 편에 서서 A씨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잔잔했지만
곧 닥칠 운명적인 순간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선행이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아 씨는 마지막으로 돌소의 하라범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라범 거지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는 무언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저의 가문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데리고 나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태를 현명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돌소의 하라범은 A씨의 용감한 결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니 A씨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A씨,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때가 아닙니다. 허나 아씨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그분께 비단 주머니를 직접 열어 보여주시라 청하십시오. 그 안의 표식이 바로 모든 오해를 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A씨께서는 끝까지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아씨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아씨는 하라범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서방이 소집한 마을 회의는 백설골의 중앙정제에서 열렸습니다. 역병에 대한 두려움과 이참판댁 재산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 A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자 주변에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A씨가 어떤 변명을 할지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여 거지를 내쫓을지 잔뜩 기대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김서방은 정작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참판댁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고 무렵 이 A씨가 헛간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지를 부축하여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지는 며칠 사이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깊고 강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고귀한 선비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A씨는 거지를 부축하며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정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A씨가 거지를 공개적으로 데리고 나오자 놀라 술렁거렸고 김서방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제에 도착한 이 A씨는 거지를 정중하게 앉히고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설골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행한 선행의 진실과 저희 이참판 가문에 얽힌 오해를 풀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분께 역병의 기색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위에 쓰러져가는 사람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어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서방님께서는 저의 이 작은 도리를 악용하여 저희 가문을 모욕하고 마을 전체를 선동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아씨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김서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A씨를 조롱했습니다. 진실이라니 저 꼴을 보시오. 역병 걸린 거지와 함께 나타나서 헛소리만 늘어놓는구려. 이 A씨가 드디어 미쳐서 이참판댁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군.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오. 당장 저 거지를 내쫓고 당신은 이참판댁의 종손 자리를 내놓으시오. 김서방은 흥분하며 거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잠자코 앉아있던 거지가 조용히 손을 들어 김서방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지는 침착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잠시 멈추시오. 이 A씨는 나에게 생명을 베푼 은인입니다. 그대의 추측과 선동으로 인해 이 고귀한 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닙니다. 거지는 말을 마치고는 품속 깊이 소중히 간직했던 낡고해진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이 A씨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씨 부디, 이 주머니를 열어 이 안에 담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아씨는 돌쇠 할아범의 조언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교하게 접혀있는 오래된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옥으로 만든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A씨는 먼저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A씨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서는 다름 아닌 조선 왕실에서 이참판댁 선대 어르신이 국가에 세운 큰 공을 기리며 하사한 왕실의 교지였습니다. 교지에는 이참판댁의 명예와 봉제사를 영원히 지키도록 명하는 내용과 함께 그 가문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 왕실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거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역병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떠돌던 한양의 명망 높은 선비입니다. 나는 과거 우리 문중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참판댁의 쇠락 소식을 듣고 이 교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이 A씨의 심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이곳 백설고를 찾았습니다. 역병의 위협 속에서도 모두가 나를 외면했지만 오직 이 A씨만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나를 구했습니다. 이 교지는 이 A씨의 선대가 받은 것이며 이 A씨의 굳은 마음은 그 선대의 덕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김서방이 노리던 이 집안의 재산은 사실 이 교지에 의해 왕실의 보호 아래 있는 가문의 봉제사 자금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왕실의 교지라는 말에 김서방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거지가 단호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서방 그대의 탐욕과 거짓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소. 그대는 이 A씨의 선행을 악용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소. 이 행위는 왕실의 명을 거스르고 백설골 마을의 인심을 더럽힌 중죄입니다. 거지는 왕실 교지에 함께 있던 옥 표식을 들어 보였고 그 표식의 문양을 본 마을의 가장 연장자 어르신은 그것이 왕실 인척의 표식임을 확인하고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모든 계략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악행과 이 A씨의 선행 앞에서 자신들의 편협함과 섣부른 판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마을에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김서방은 결국 백설고를 떠나게 되었고 이참판댁을 둘러쌌던 위협과 불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A씨의 고든 마음이 결국 집안의 명예와 평화를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명망 높은 선비였던 거지는 이 A씨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A씨에게 몰려와 자신들의 오해와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A씨는 겸손하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선조들의 덕과 하늘의 뜻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 다시 우리 백설골에 평화롭고 따스한 인심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A씨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로써 이참판댁은 수십 년간 겪었던 멸시와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오후 백설골 마을은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A씨의 집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동안의 오해를 웃음으로 털어냈습니다. 특히 이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겪었던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이 A씨의 집은 다시금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A씨는 잠시나마 잃었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백설고래는 다시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악행이 드러나 마을에서 쫓겨난 후 이 A씨의 집 주변에는 다시 인심이 모여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I씨의 굳은 심성과 선행을 칭송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왕실 교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참판 댁은 수십 년간 쇠락했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명망 높은 선비였던 거제는 이 A씨의 집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A씨가 가문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A씨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조정에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비는 이 A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A씨의 자비로운 선택이 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큰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지를 통해 이참판댁의 봉제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A씨의 선행은 길이길이 백설골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는 왕실 교지를 근거로 이참판댁에 묵은 땅과 재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이를 통해 이 A씨는 비로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상들의 제사를 정갈하게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이끌어낸 실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아씨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낡았던 헛간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은 더욱 정갈하게 꾸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A씨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으며 돌쇠 할아범은 다시 이참판댁의 충직한 하인으로 돌아와 A씨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A씨에게 참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옳은 마음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씨께서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주신 덕분에 이참판 어르신의 염원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A씨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따스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